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두한쌤입니다. 여기 이곳 러시아에서 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벌써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이해서 앞으로 하반기 동안 또 주목해야 할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의 달러에 매겨지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몰려 있는 돈들이 외부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고금리를 쫓아서 미국에 투자되어 있던 돈들이 바깥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올 것이고, 이 돈은 또 특히 신흥국으로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돈들은 항상 성장을 쫓아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의 수급이 쏠리는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는 저는 두산그룹주를 꼽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즉,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제 시작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중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AI와 관련된 투자일 텐데요. 바로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원전, 전력 부분에서 특히 원전 관련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사이클이 이제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전이라는 것은 한 기를 짓는데 최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 1기가짜리 한 기당 대략 한 12조에서 13조 원 정도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이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 미국에서도 이제 원전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이클이 도래했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이 투자 사이클을 맞이해서 대규모 예산, 그리고 기업의 전력 투자 자금이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기 짓는데 수십조가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이런 수십조짜리 프로젝트의 금리가 1%만 낮아져도 수천억이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자금들이 지금 이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AI 경쟁에 있어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려면 지속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전력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바로 반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대장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 필요로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건설 중장비이죠. 또 로보틱스, 로봇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노란 봉투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노동자의 인권 관련한 이제 그런 법률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앞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로보틱스 관련한 주식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두산 그룹주가 저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그룹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산업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은 또 어떤 거라고 좀 핵심이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제가 딱 먼저 들었던 생각은 또 시작이구나. 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내재 가치, 사업의 가치만 계산해서 그것만 추종을 해도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외부 변수가,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외부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외부 충격이 왔었고요. 특히 우리 자체적으로도 작년 12월 계엄 사태가 있었고 또 그때 또 원전 관련 주식들이 많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이번에도 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원전, 특히 정치와 정책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원전을 자꾸 여기에 연관 짓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가 우리 체코에서 한 수주, 그리고 앞으로 향후 50년간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종속이 되어서 네. 무슨 노예 계약을 한다, 뭐 종속이 되었다. 이런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사라는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근거가 없는 말이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체코에서 수주한 이 원전이 네. 저가 수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건설하는 비용이 한 기당 5조 7천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한울 3호기, 4호기는 1.4기가와트. 그러니까 엄청 큰 용량인 거죠. 근데 체코에서 우리가 수주한 건 1기가와트짜리입니다. 신한울에 들어가는 1.4기가와트짜리 대형 원전은 체코에서 수주한 1기가와트짜리 원전보다 40% 정도 용량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전 건설 비용이 체코에서 우리가 수주한 게 최소 12조에서 1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짓는 신한울 원전 1.4기가와트짜리가 5조 7천억인데 그러면 신한울에서 짓는 원전이 체코보다 용량이 40%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체코에서 우리가 수주한 원전의 한기 가격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짓는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비싼 가격에 우리가 수주를 한 것이죠. 2배 이상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수주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는 공사 끝나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부 기자들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타이틀을 걸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 건설에 대한 이런 걸 폄하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엉터리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들을 지어내는 거예요. 자, 원전 건설이라는 것은 원전 한 기를 완공함으로써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완공이 되면 최소 50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를 함으로써 거기에 이 원전을 건설하고 그럼 최소 향후 50년 이상 우리가 유지, 보수, 관리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그리고 각종 기자재, 부품, 교체, 수요 등을 우리가 다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진을 우리가 남기는 사업인 거예요. 많은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현혹돼서 또 헐값에 이번에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거의 한 20% 정도 폭락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한 이틀 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허황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제 싼 가격에 던졌을 것 같아서 제가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원전 사업이라는 것에 이해가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 듣고 공포감에 팔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뭐 부한쌤 얘기 듣고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런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그런 잘못된 기사를 보고 내가 헐값에 공포감에 팔지 않았겠죠.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인 거예요. 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매년 반토막이 나고 이러한 20% 30%의 조정은 매년 있었습니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대중심리의 공포감을 자극을 하고 주식을 헐값에 던지게 만들 때 항상 그때를 저는 기회를 삼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살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많이 샀었던 거고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했던 것뿐이에요. 믿음 없이 그냥 주가의 상승만을 바라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에 또 다 털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깨닫게, 많이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요. 이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급락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첫 번째도 둘째도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자꾸 발생한 소음들을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는 학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